뭐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쵸. 아기가 수술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그냥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정도로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름에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들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먼저 보고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씨 좋네. 한 바퀴 돌고 오자. 그런데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지금 힘든데요.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힘들어도 계속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호자는 몰라요. 강아지는 참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여름철에는 산책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반려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은 위험 신호를 놓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책 나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경고,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 강아지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산책 계획부터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냥 더워서 헥헥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보호자들이 헷갈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는데 유독 숨을 많이 헐떡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날씨가 더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오늘 좀 덥네?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저앉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강아지는 사람처럼 땀으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열을 호흡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숨소리가 훨씬 거칠어지거나 침을 과하게 흘리기 시작한다면 이미 체온 조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조금만 더 걷자가 아닙니다. 즉시 그늘로 이동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몸을 식혀주는 겁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어컨 살짝 틀어놨으니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잠깐 화장실, 잠깐 편의점, 길어야 몇 분인데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차 안에 에어컨도 켜져 있었고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아이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름철 차량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에어컨은 기계입니다. 갑자기 꺼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은 순식간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사람보다 체온 조정 능력이 떨어지는 강아지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단 1분도요. 귀찮더라도 함께 이동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나게 뛰길래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보호자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산책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신나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냄새도 맡고 기분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계속 발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아이가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타오른다고 얘기합니다. 아차 했습니다. 다시 나가보니 손을 대기도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신고 갔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맨발입니다. 특히 한여름 아스팔트는 상상 이상으로 뜨거워집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발바닥은 이미 손상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산책 전에 꼭 확인합니다. 손등으로 몇 초 버티기 어렵다면 그날 산책은 미룹니다. 생각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운 내라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장난감에도 관심이 없고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산책 나가면 기분 전환이 되겠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위험한 판단이었습니다. 강아지가 기운이 없는 건 단순히 심심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그렇습니다. 무기력, 몸떨림, 꼬리가 축 처짐, 간식에도 반응이 없음,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산책이 아닙니다. 시원한 환경, 충분한 수분, 그리고 휴식입니다. 기운이 없을 때는 산책보다 여유를 찾는 게 더 먼저입니다. 5번째입니다. 물은 집에 가서 먹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물을 안 챙겼습니다. 산책 20분인데 설마 필요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길 한가운데 멈추더니 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마시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목이 말랐던 겁니다. 여름철 강아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심해지면 길바닥물, 배수구 주변물, 심지어 오염된 물까지 마시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장염이나 각종 감염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챙깁니다. 휴대용 물병. 여름철 산책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어쩌면 목줄보다 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사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고가 괜찮겠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산책은 분명 강아지에게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여름철만큼은 많이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지 않은지, 기운 없는 건 아닌지,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바닥 온도는 괜찮은지 산책 전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그 10초가 우리 아이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강아지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행동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보호자 여러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